4월 중순부터 시작한 태국의 새해. 송크란 장기 연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노동절과 함께 시작된 연휴. 월급 받던 시절에는 그렇게 좋기만 하던 연휴였는데 말입니다.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이 4월이란 말입니다.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월급날은 다가와 버리고 직원들 급여 지불하고 나니 바로 5월. 연휴나 휴일이 많은 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건 사심을 버리고 그러려니 해야 하는 수양의 시간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려 태국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송크란 기간 중에 관광 온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 중 라이언이 뽑은 최고의 꼴불견. 20대 영국 관광객이 파타야 송크란 축제에서 저지른 만행입니다. 가장 무더운 시기에 서로 물을 뿌리면서 무더위를 즐기는 축제 송크란.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그릭 워킹 스트리트에서 태국인이 물통에 물을 담아서 영국 20대 청년에게 다가가 뿌립니다. 이 태국인 60대로서 비교적 나이 많은 태국인이더군요. 물 세례를 받은 영국 청년 태국인에게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밀쳐서 넘어뜨립니다. 태국인은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부상을 당했고요. 지놈도 물놀이 하려고 거기 온 놈인데 물 뿌린다고 사람에게 폭행을 하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방콕보다 송크란 축제 기간이 조금 더 긴 파타야 송크란 기간 중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던 외국인 남녀에게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외국인 남녀는 80바트의 목적지까지 흥정을 하고 목적지 도착하였는데 도착하고 나서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80바트를 더 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못 준다고 신랑이 하니까 기사는 윗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이들을 위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80바트에 칼을 꺼내 들고 위협하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이고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도 하여 보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 대의 차량에 두 사람이 타고 가든지 한 사람이 타고 가든지 요금을 동일하게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탈 때 80바트라면 사람이 타면 곱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태국 오토바이 택시 요금입니다. 출발 전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 태국어 한마디입니다. 한 명당 80바트라는 말은 콜라 80밭, 합쳐서 80바트라는 건 루엄 80밭, 콜라. 이 단어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 루엄. 다시 보기를 몇 가지 들어보면서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목소리로 듣습니다. 콜라르앙. 콜라르앙,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죠. 라카 뷔페 콜라 229 ราคา 뷔페 콜라 229 바트. 라카 뷔페 콜라 229바트. 뷔페 가격은 각각 229바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태국 변호사입니다. 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아주 쉬운 편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쉽길래 그렇게 표현하는지 변호사 시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행한 사법고시나 지금의 변호사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과목을 따가 여러 개 통과해야만 자격증 딸 수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태국은 단 하루 한 번만 시험을 치는데요. 통과해야 하는 과목이 그렇게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이 또 특이합니다. 처음 시험은 몇 가지 문제를 낸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시험을 치르고 6개월 내지 1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간 6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훈련 과정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앞전 시험과 합친 점수 55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필기 시험은 45점 정도만 맞아도 통과가 되는 거죠. 일부는 이름만 변호사 사무실에 올려서 점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10점 만점 다 주기로 하고요. 1차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 2차 시험으로 치르는 게 케이스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케이스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3차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도 있지만 그냥 거의 다 통과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2차까지 시험을 치르는데 한국과는 달리 난이도는 높지 않고 법대 졸업하면 누구나 쉽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에서는 절대 이제 막 자격증을 따고 사건 경험이 없는 태국 변호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신출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 변호사들처럼 엄격한 연수기간을 거치지도 않으니까 실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 말하자면 총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내몰리는 신병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실무 경험으로서 5년 정도 이런저런 경험을 실제로 겪어보고 나서야 제대로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바로 태국의 현실정이라는 점. 그래서인지 제대로 일을 하는 변호사 고르고 만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법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법률적 사고인데요. 기본 법률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서 법률적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이언 로펌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메소 사건 같은 아주 어려운 사건, 누구도 어느 로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우선 짚어보았습니다. 소송 중 상호 합의 계약으로 중단된 소송, 중단하기로 한 소송을 합의가 깨지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소송 결과를 근거로 강제 압류 들어온 사건인데요. 바로 희망에 의한 행위는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개 흔드는 태국 변호사들에게 라이언이 직접 제시해 주었고 최종 승리로 나가게 된 사건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문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률이 가지는 기본 정신과 리걸 마인드로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짧은 기간 겨우 학부에서 법 전공하고 변호사 자격증 딴다는 거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이나 소송에 부닥치는 의뢰인에게는 그 의뢰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태국 변호사들 능력도 제각각이었죠. 아주 제각각. 동일한 특징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국 변호사들은요, 수임을 하고도 의뢰인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무실 공용번호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라이언은 이해를 합니다. 사건 의뢰받으면 가장 어렵고 귀찮기도 하면서 힘든 점, 의뢰를 한 사람에 걸려오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어떨 땐 이유 있는 질문일 때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말과 질문을 해올 때가 참 많거든요. 사건이나 소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골치 엄청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태국 변호사들은 개인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국 변호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한다는 점, 대부분의 태국 변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룽이란 친구, 이미 변호사 업무 그만두고 콜라세, 자기 고향입니다. 작은 카페 차려서 생활하고 있고, 또 벤이란 친구는 어느 가게 투자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친구는 변호사 업무 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게, 술집이나 식당 이런 여러 곳에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더군요. 소송에, 사건에 휘말려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 겁니다. 특히나 한국도 아닌 태국에서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라이언에게 사건 분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랄까요? 가능하다면 한국인 간에, 교민 간에 일어나는 분쟁에는 끼어들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정말 명백하게 한쪽에게 큰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면 교민들 간의 분쟁에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태국에서 소송과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일을 한다는 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뷔페 식당을 할 때, 그때가 정말 고민 없이 속 편하게 태국에서 생활을 하였던 시절이었고 사람에 치이지 않는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죽을 때 후회를 조금은 적게 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거라 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평화를 안겨주는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